걸어다니는 폐렴. 이것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원 환자가 최근 2개월 사이에 2배 이상 급증 중입니다. 코노 씨, 일본도 남의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폐렴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환자가 80%를 넘고 있습니다만 어른들에게도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되고 나서 2, 3주 후에 발열이나 두통 또는 전신 통증 등이 있고 며칠 지나면 심한 기침이 3, 4주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증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폐렴으로 불리우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것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증상이 가벼우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도 그렇지 않았나요? 그랬었지요.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경우에는 진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집으로 돌려보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해외에서는 걸어다니는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 건가요? 감염자의 기침에 비말을 흡입하던가 코나 입을 접촉하게 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막힘과 같은 증상은 적다고 합니다만 마른 기침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감염된 것은 아닐까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감염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면 인플루엔자나 신종 코로나와 비교해서는 서서히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라고요? 한국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네요. 이것은 왜 그런지 도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 이토 원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의 엄격한 감염 대책을 취해왔던 관계로 세균에 대한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토 원장의 클리닉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한 명은 오는데 아이들이 중심이지만 30대나 50대의 환자도 30% 정도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자 한 명입니다만 기침을 하고 있던 중국인과 며칠 전에 교류가 있었고 경로는 어쩌면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유행을 한다고 하면 피크는 언제쯤이 될 것 같은가요? 내년 1월에서 3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동이 많은 시기가 경과하면 일본에서도 환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대책입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만 손 씻기, 기침 에티켓의 의미로 마스크를 쓰는 등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휴가를 내고 쉰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의 시기에 상식이 되어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